1881년 설립돼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했던 코닥이 2012년 1월 19일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보를 신청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코닥 경영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객 욕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더 이상 사진을 인화하지 않으면서 코닥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어떤 이들은 코닥이 운이 없었다거나 사업 환경이 순식간에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코닥에게는 다른 전략 대안이 없었을까요? 코닥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코닥이 디지털 프린팅 사업에 집중한다는 명목하에 2007년 매각한 의료 영상 사업입니다. 코닥의 의료 영상 사업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요. 엑스레이가 발명된 바로 다음 해인 1896년부터 코닥은 의료용 엑스레이 필름을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의료 영상 사업은 필름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사업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2005년 코닥의 CEO로 취임한 안토니오 페레스는 디지털 프린팅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의료 영상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매각된 코닥의 의료 영상 사업부는 현재까지 케어스트림 헬스라는 독립회사로 운영되고 있죠. 둘째, 이미지 센서 사업입니다. 1975년 코닥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피사체 정보를 읽어 정기적인 영상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인데요. 빛 에너지를 정기적 에너지로 변환해 영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날로그 카메라의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코닥은 이런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선두주자였는데요. 독일 명품 카메라 업체인 라이카도 코닥 센서를 사용할 정도였죠. 그러나 코닥 경영진은 디지털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미지 센서 사업 역시 2011년에 매각했습니다. 셋째, 2001년 코닥은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 오포토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했는데요. 오포토는 고객들이 찍은 디지털 이미지를 온라인에 저장하고 공유하고 사진으로 인화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코닥 갤러리로 브랜드를 바꾸고 이미지를 활용한 머그컵, 쿠션 등의 팬시 용품과 포토북, 앨범 등의 포토 아이템을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이미징 쇼핑몰로 확장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2004년 페이스북, 2010년 인스타그램들이 창업되면서 SNS 열풍이 불었지만 코닥의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2012년 코닥 갤러리 사업을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제안한 세 가지 사업에서 대안을 찾았다면 코닥이 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코닥의 경영진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전략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했느냐는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코닥이 추진했던 디지털 프린팅은 특수 잉크, 인화지, 프린터 등 코닥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신사업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코닥의 CEO는 HP에서 프린터 사업을 이끌어왔던 안토니오 페레즈였습니다. 코닥의 알짜 사업이었던 의료 영상과 이미지 센서 사업을 매각할 정도로 디지털 프린팅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처음 신사업을 추진했을 때와 달리 사업 전망이 어두워졌다면 전략을 수정하면 어땠을까요? 경영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25년간 HP에 몸담았던 안토니오 페레스는 의료 영상이나 이미지 센서 같은 코닥의 기존 사업보다 자신이 익숙한 디지털 프린팅 사업에 편향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영 전략은 얼핏 거창한 작업 같지만 그 본질은 사업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인데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는 태도는 그 어떤 전략 방법론보다 중요합니다. 코닥이 망한 진짜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기보다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경영자 때문은 아닐까요?